사실은 지금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7년이 이제 넘었는데 그 진상규명이 사실 사회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공인할 수 있는 어떤 규명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초기에는 이제 아마 당시 정부의 성격하고도 맞물려진 것이겠지만 워낙 공개되는 정보들이 적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초기에는 세월호 보도를 해왔지만 선체가 인양이 되고 선체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하는 그 단계,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구조를 왜 제대로 못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하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되는 침몰원인과 구조 실패 이유가 제 취재 과정에서 저 스스로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라는 게 별거 아니었구나의 의미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들이,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존재를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참사가 났다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인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사실관계들이 나왔으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안전사회로 나가려면은 어떤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지로 전환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봤고, 그게 세월호 참사를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게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근데 지금 그 다음 단계로 전혀 넘어가질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유가족들의 아픔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걸 베이스로 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 사회적 공인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언론인들도 유가족들이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정리를 해서 계속해서 내놓고 이것들을 계속 대중들이 보게 만들면서 그걸로써 조금씩이라도 인식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번에 출품해서 수상한 보도물들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기획되고 보도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세 편을 묶어서 출품했었잖아요. 구조 현장에서의 있었던 실제 상황들이 담긴 영상과 음성 자료들을 이제 동기화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묶은 것. 실제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이 동시간대에 있었어요라는 것을 정말 누구의 일부의 이야기대로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는지, 고의성이나 의도가 이걸 보면은 정말 보이느냐, 이걸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건데, 수집한 자료들 속에는 아무리 돌려봐도 계속 마음 아픈 영상이며 음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사실은 띄엄띄엄 과거에 보도할 때는 사용했던 것들이라서 제가 당연히 처음 보는 것은 없는데, 그것들을 한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붙이면서 사실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보도 같은 경우는 편집하는 과정이 마음이 좀 고통스러웠다고 해야 될까?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때로 돌아가서 현장을 본다라는 느낌을 편집하면서 계속 갖게 되는 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임경빈 군 의료지도, 원격으로 의료지도를 수행을 했는데 헬기로 이송을 하라라고 했는데 헬기로 안 보내고 배로 보냈다. 그래서 5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망 판정은 의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의료지도를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 였잖아요. 핵심 그 발표의 논리 구조가.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도, 그리고 사참위 발표 현장에서도 당시에 원격 의료지도를 수행했던 목포한국병원 의사가 사참위 조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아무 데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저는 거기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무작정 목포에 내려갔어요. 아는 지역 기자한테 지역의 해경을 만나서
뭐 누군지 알고 있냐 등등 해가지고 하다가 이분인 것 같다 정도가 나와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응급실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2교대, 3교대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처음 간 날 또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사실은 편지를 써놓고 왔어요. 거기다가 제 시각으로는 사참위가 발표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멘트가 아무데도 담겨있지 않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하고 인터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간호사한테 이것 좀 전해주세요 하고 올라왔어요. 사흘 후에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거든요. 편지 읽어봤고 한번 만나보자. 그게 없었으면은 사실은 핵심적인 그 고리들을 찾아서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보도였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언론에다 굉장히 좀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국가조사기구에서 하는 발표이다 보니까 그냥 받아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사실은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방송이나 이런 데 인터뷰로 잘 안 나서려고 하세요. 취재원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됐었던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유령선에 대한 검증 보도였는데, 사실은 그날바다의 후속작이잖아요. 그 고위친문설 내지는 항적 조작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조선공학도 막 찾아서 공부하게 되고, 이젠 AIS도 공부하게 되고, 별걸 다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김지영 감독과 제작자인 김어준 씨 이쪽 그룹에서 하는 이제 AIS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저도 그냥 보고서는 반론은 그냥 그 팩트체크 검증은 쉽게 할 수 있는, 다만 그쪽에 대한 팬덤이 이미 너무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기사에다 풀어 쓰더라도 팩트체크로서 이미 그 팬덤에 휩쓸린 사람들이 수용하거나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치밀함을 높여야 되는 그런 그 취지였던 거죠. 항적들이 뭐 천척의 항적들이 뭐 이상한 데이터들이 섞여 있네 이렇게 영화에서 얘기했지만, 찾아가다 보니까 당시 그게 이제 제주도에 있는 기지국 한 군데서 수신 테스트를 위해서 다른 수신기를 쓴 데서 빚어진 일이었고, 그거는 해수부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보여줘가지고 믿지 않는다고요. 이미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해수부 문서를 어떻게 믿니?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당시에 설치했다라고 하는 그 중국산 수신기를 직접 구매를 한 거죠. 똑같이 재현 테스트를 해서 이 수신기를 사용했을 때 그런 이상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걸 사실 실증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주 나중에라도 이 정도까지의 테스트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남겨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뭐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나중에 세월호와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공인된 어떤 이야기들로 모아질 때 굉장히 큰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사실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하나씩 알게 되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계속해서 의혹이 붙어가는 형국인 거예요. 오히려 계속 이상한 게 나오고, 그게 또 이상한 거에 편승해가는 어떤 좀 집단이나 개인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뭐 원동력이라기보다는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뭐 전 기자들이 붙고 언론이며 온 사회가 이렇게 떠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물을 우리 사회가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떠들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희생된 사람들은 이 희생의 의미는 또 뭘로 남는 거지? 라는 좀 개인적인 혼자 생각이 머릿속에서는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든지 이거는 결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어쨌건 유가족들하고의 접촉면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취재를 특히 초기에는 이어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널리스트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말 그대로 이 진상규명, 그러니까는 자기 가족이, 아이가, 부모님이, 가족이 그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덧없이 희생이 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저널리스트로서는 사실은 보탬이 되는 그런 활동, 저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게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뭐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걸로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저널리즘의 외피를 두르고 비슷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룹들 중에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원칙으로 임하고 있지 않은 그룹들이 꽤 보여요. 특히 그날바다 이런 영화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취재의 동기나 이런 부분들을 겉으로는 같은 표방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정말 기록을 남겨서 이게 거짓이라는 거는 분명히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역으로 이제 하나의 제가 매달리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 정부의 성격,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를 사실은 진상규명을 어떤 본인의 이익이나 다른 동기로 좀 이용한 어떤 그룹들, 여러 가지, 또 여야 정치권에서 사실은 깔끔하게 뭔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진상규명을 나서주지 않았던 부분들,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이슈 자체가 장기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디까지가 확정된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뭐 의혹이고 뭐 어디까지가 음모론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는 막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대중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저는 지금 사실은 제가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게 기록물을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취재하고 뭔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쌓아놔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듯이 가급적이면은 이제 더 이상 길어지지 않고 진상규명 국면이 끝나서 안전사회 건설 과제 쪽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 설령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 길어지더라도 언젠가는 그날은 올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라도 차곡차곡 좀 뭐 역사서 쓰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록을 남겨놓자. 그러니까 사실들 간에 어떤 사회적 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덧붙여져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반대로 사실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진실이 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사실들부터 차곡차곡 정확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쌓아보자. 언젠가 그러면 다다른다, 진실에. 사실 이제 세월호 초창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제 기레기 소리를 들었던 거잖아요. 결국 그 피해자 유가족분들은 그래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마음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분들을 돕고 어떤 연대해주고 있는 여러 사회운동 시민단체나, 심지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임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이 조사기구, 국가조사기구마저도 이 사람들은 정리를 해서 유가족분들 갖다 이렇게 다독이고, 이제 여기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를 해야 될 그런 조직과 개인과 단체들이 오히려 아직도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거 의혹이야, 이 방향으로 계속 저는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날 수가 없죠. 초기에 거의 모든 언론이 기레기로 지목받고 욕먹고 한 거에서 기자들이 트라우마가 여전히 있다 보니까 사실 유가족분들의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세월호 진상규명 담론 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 담론을 그냥 언론사 기자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경빈군 사건, 그날바다 유령성 검증, DVR 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하면 유가족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죠. 지금 뉴스타파 여기 조사 방해하러 온 거야 이렇게까지 물으세요. 저하고는 참 사연이 많은 분인데 초창기부터. 근데 지금은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버님 예전에 저하고 얘기하실 때 어떻게 언론들이 질문도 안 하고 받아쓰기만 하냐고 분통 터뜨리셨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사참위가 하고 있는 일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예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저를 좀 봐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팽목항에서 우리가 언론들이 초기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던, 기레기로 비난을 받았던 게 많은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 생존자들한테 친구 죽은 거 알고 있니? 카메라 들이대고 멘트 따고 이런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들 외에도 저는 가장 핵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정확히 안 한 보도들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분통 터뜨렸다 였거든요. 그때 제가 팽목항에서 인터뷰했던 한 아버님의 멘트가 사실은 지금도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요. 제가 기자들한테, 언론한테 유가족 편이 돼달라는 게 편들어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고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확인한 거를 보도를 해달라는데 그게 원래 언론이 하는 일 아니냐. 그거를 못하는데 왜 어떻게 화가 나지 않냐 라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저는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해요. 유가족들의 마음에 드는 보도를 하는 게 유가족들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편을 들어주는 보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널리스트는, 기자는 현장에서 카메라 기자들은 사실 유가족들한테 카메라 뺏겨가지고 이렇게 부서지고 멱살 잡히고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트라우마로 온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잘못했던 보도들이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준 것들을 나중에 확인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온 기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극복하기 쉽지 않죠.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저 한켠에 이렇게 커다랗게 있는데 나도 피해자입니다라는 소리는 어디에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는 이 당시 참사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오랫동안 겪고 있는 그 트라우마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때 제가 유가족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픔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유가족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보도를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때 내 보도가 피해를 키우게 됐는지, 유가족들을 더 아프게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본질은 사실 검증을 제대로 안 했던 것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기레기의 유형들이 있지만 하나로 모아지는 지점은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월호 진상규명 이 국면에서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가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치열하게 취재해서 있는 그대로 알리는 일이 그게 과거에 우리 언론인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갚는 일이 된다. 그걸로 인해서 유가족분들이 또 아니 왜 우리 생각하고 다른 보도가 또 계속 나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저는 동료 저널리스트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딱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깊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모호해진 이 진상규명 국면을 언론에서 좀 정확히 들여다보면서 좀 가닥을 잡아서 대중들에게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알려줘야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막 원하던 세월호 진상규명의 커다란 좀 흐름이 잡힐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 얼마나 더 이 상황으로 몇 년이 더 가게 될지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동료 언론인들한테 꼭 바라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